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되고 이재명 의원을 따르는 이들이 지도부를 구성하게 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러 염려되는 인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TV입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장 김진표 씨가 국회 대표단을 이끌고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 화기애애한 어떤 분위기를 풍겼다. 그런 것은 대통령실이나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발표한 내용만 보더라도 양 당사자 간에는 충분히 만족했던 그런 환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죠. 삼권 분립을 추구하고 있고 헌법상으로 분명하게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하고 입법부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입법부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나 국회의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입법된 법을 지키기 위한, 그것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최일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수행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자리에 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국회의장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다른 기관과 다르게 입법부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모든 행정적인 일을 돕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업무를 보는 곳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입법부의 이익을 침해한 일이 최근 행정부에서 2건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뒷받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을 해서 사실상 경찰청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입법부의 입법 과정이 있었는데, 그 입법 취지가 모호할 때 입법기관의 해석을 의뢰하고 집행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인데, 그 입법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입법기관의 입법 취지를 물어본다든지 알아보려고 하는 일체의 노력 없이 등자 하나가 적혀 있다라는 이유로 법안 전체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했던 입법부의 취지가 완전히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만나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하고 이것이 적절하게 시정이 되지 않을 때 국회 차원에서 입법 행위를 통해서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고를 한 것이 옳습니다. 대통령제인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는 둘째로 두고서라도 입법 취지가 훼손이 되고 법치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겠죠. 법치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이 나라와 국민의 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전혀 따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를 놓고서 이를 시행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 나라와 국민에 유리한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그것이 법치국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입법부입니다. 입법 행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되거든요. 행정부의 모든 활동 근거가 법에 있습니다. 그 법을 입법부가 만드는 것이고, 사법부의 활동 근거도 모두 법에 있습니다. 그 법에서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모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입법부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행정부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헌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고, 또 하나 여야 중진 협의회를 만들어서 협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대통령에게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중진협의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대로 협의가 안 될 뿐이고, 둘째, 새롭게 중진협의회를 만든다고 해서 별다른 협치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당에는 모두 지도부라는 것이 있고, 당이 굴러가도록 당규에 명시된 조직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진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친목단체의 성격 이상이 없죠.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중진협의회가 어떤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냐? 만들어진다고 해도 별 영향력이 없을 텐데 무시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 중진협의회는 현재 구도로 봤을 때 정부 여당보다는 야당에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중진협의회는 정부 여당에는 꽃놀이패가 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모임이 될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결정권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보는 시각에서는 협치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국민들은 기대를 하죠. 여야 중진협의회가 만나면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협의체의 조건이 단 하나가 있죠. 그것은 중진입니다. 중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2선 이상 3선이나 4선 의원들의 모임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데 만나서 다투거나 대립하거나 하면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냥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말들로 포장만 하고 자신들의 이미지 정치를 가져가면 그만이고, 실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가져갈 수 있으면 그것이 최선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라를 위한 모임이 되거나 국민을 위한 모임이 되거나 자신이 속한 정당의 이익을 위한 모임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보다는 여기에서 보여지는 정치적 이미지, 정치적 야합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골몰하게 될 것입니다. 이 협의체의 최대 함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작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어렵죠.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고 어떤 안건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것은 언론에 발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논의하고 숙고하고 어떤 결정을 내야 되겠죠. 이게 언론 플레이에 이용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부 여당에서는 적극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그렇게 추진되기를 원한다. 만약에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봤었을 때 그것은 나라와 국민에 전혀 이익을 주지 못하고, 또한 더불어민주당 당 자체에도 해를 주는 내용이다 라고 했었을 때 찬성할 수가 없는데 압박을 받게 되고, 찬성을 하지 않게 되면 비난을 받게 되고, 당내에서는 중진협의회에 참여했던 의원들과 그것을 반대하는 당 지도부와 또 일부 의원들과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게 되는 것이죠. 중진협의회가 그 안에 대해서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일단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치를 내세우고 어떤 방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당 지도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거부했다, 반대했다, 이렇게 몰아갈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론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반대의 정당성 혹은 찬성의 정당성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은 그와 같은 시각을 보이기가 어렵죠. 일단 무엇을 주장하든지 간에 국회가 시끄러우면 인상을 쓰고 보는 것이 국민정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국회를 볼 때 여당, 야당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은 대체적으로 지지자들이고, 나머지 국민들이 볼 때는
저놈이 저놈이고 그놈이 그놈이다. 이런 개념이 사실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차악을 뽑는다라는 말도 거부감 없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고요. 김진표 의장이 당대표 경선이 한참인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을 만나서 환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는 여당과 야당 당 대표들이 만나고 지도부들이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추진해야 될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이것을 결정만 해주면 잘 추진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불과 며칠 뒤면 당 대표와 지도부가 결정이 되는데 오히려 그 움직임을 제약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만 만들어 놓고 대통령실을 다녀온 것이 되겠죠. 그나마 한 가지 수확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경호 범위를 좀 넓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태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만들어 주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김진표 의장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런 의견 전달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러한 의견 전달도 정부 여당, 즉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대통령에게 전달을 해서 그것이 정부 여당 내의 의견으로 실행이 되었으면 훨씬 더 모습이 좋았겠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여야 중진 협의체에 대한 문제점을 그리고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좀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하는 실제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